오랜만에 우리가 4대0 시원한 승리를 거두면서 월드컵 3차 예선을 끝마쳤는데, 일단 오늘 경기가 아무래도 로테이션도 많이 들어간 경기였어요. 선발 라인업에 오른쪽에 전진우, 왼쪽에 배준호, 최전방에 오현규, 미드필더 라인에도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원두재, 중앙 수비 라인에도 이한범과 김주성, 골키퍼도 이창근. 아무래도 로테이션을 좀 많이 돌린 경기였습니다. 쿠웨이트와 전력 차이도 좀 많이 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미 지난 경기에서 월드컵 진출을 확정지었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좀 로테이션을 많이 돌린 경기였어요. 근데 일단 오늘 경기가 매우 일방적인 경기가 됐었죠. 그래서 우리가 경기를 주도를 많이 했거든요. 패스가 이루어진 위치인데요, 우리 진영에서는 14%, 나머지 진영에서 86%의 패스가 전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진영에서 거의 볼이 안 돌았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수치가 있냐면 파이널 서드로 향한 패스, 그러니까 이제 이 패스는 공격 지역으로 향한 패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패스가 621개입니다. 그런데 공격 지역으로 향한 패스가 324개예요. 절반이 넘죠. 우리가 상대를 그냥 상대 지정에 가둬놓고 경기를 했기 때문에 공격 지역으로 주는 패스들이 50% 이상이었다. 근데 이제 오늘 경기에서 일단 홍명보 감독이 보여줘야 됐던 건 그토록 말했었던 밀집 수비를 깨는 방법을 보여줘야 됐죠. 어차피 쿠웨이트는 월드컵 진출이 좌절된 상태고, 이 팀이 오늘 쿠웨이트마저도 어느 정도 로테이션이 들어간 멤버들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전원 수비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밀집 수비를 어떻게 무너뜨렸냐, 홍명보 감독이 주전 멤버를 쓸 때도, 그리고 오늘 로테이션을 할 때도 일관된 전술이 있습니다. 이태석 선수가 가운데로 들어가요. 그래서 3백을 만들죠. 이태석, 김주성, 이한범, 이런 3백을 우리가 지난 경기에서도 만들었었고요. 서령우 선수가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전진우 선수가 가운데로 들어가고, 배준호가 왼쪽, 이강인이 약간 왼쪽으로 빠지면 황인범이 올라와서 이렇게 원두재를 가운데 두고 3, 1, 4, 2 정도, 혹은 이제 3 좌우 측면에 넓게 벌려주는 선수, 가운데 4명의 공격수, 그리고 앞쪽에 원두재가 있다, 이런 형태예요. 황명보 감독이 주전 멤버를 쓸 때랑 비주전 멤버로 경기를 나올 때가 전술적인 특성이 똑같다. 이거는 홍명보 감독이 요 전술로 월드컵을 간다는 얘기죠. 요 전술을 일관되게 아마 쓸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선수들이 변화할 때도 포지션은 안 바뀝니다. 어떤 거냐, 이태석 선수가 풀백이잖아요 원래는. 그래서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배준호가 가운데로 들어오고요, 원두재가 왼쪽으로 내려옵니다. 이런 플레이 늘 박용우 선수가 했었죠. 이태석이 올라가면 수비형 미드필더가 왼쪽으로 내려온다. 그리고 이때 황인범이 한 칸 내려오고 이강인이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여전히 3백을 기준으로 좌우에 넓게 벌려주고, 수비라인 앞에 1명, 앞쪽에 4명의 공격수. 위치는 선수들이 변하지만 전체적인 틀은 안 바뀐다는 거거든요. 저 틀 자체가 기본적으로 고정이 되어 있어요. 저 전술을 일단 홍명보 감독이 쓰고 싶어 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오늘 보여줬던 밀집 수비를 깨는 법, 그게 도대체 뭐냐? 오늘 경기를 보면요, 요 하프 스페이스에 있는 선수들, 전진우, 이강인, 혹은 전진우가 올라가 버리면 황인범, 요 하프 스페이스에 있는 선수들이 수비를 가운데로 끌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강인과 황인범이 좌우에 있어요. 그러면 이때 황인범과 이강인이 가운데로 들어오면서 수비를 가운데로 밀집시켜요. 그러면 이때 서령우와 배준호에게 공간이 나는 거죠. 그래서 측면으로 볼을 보내줍니다. 여기서 이제 넓은 공간을 만들고 여기서 크로스가 올라오는 이런 패턴을 홍명보 감독이 쓰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패턴은 울산에서도 많이 썼던 전형입니다. 오늘 전형 보면 위치 선정이나 비슷한 장면들이 꽤나 많이 나와요. 이 장면 보면 우리가 이제 3백을 만들고 있습니다. 최후방에 이한범, 김주성, 이태석, 아까 설명드린 요 3백이 나오고요. 앞에 수비형 미드필더 1명, 원두재, 그리고 오른쪽에 올라가는 서령우, 그리고 측면으로 빠져주는 배준호, 그 다음에 여기서 전진우가, 서령우가 올라오니까 가운데로 들어오고요, 황인범이 약간 올라가고, 이때 이강인이 왼쪽으로 좀 빠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3백을 만들 때 좌우에 벌려주는 선수 2명, 가운데에 4명의 공격 자원, 수비형 미드필더 1명, 이런 형태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오늘 재밌었던 건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있는 원두재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원두재 선수가 아무래도 박용우 선수를 대신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박용우 선수를 대신해서 원두재 선수가 저렇게 측면 공간으로 계속 수비를 분산시켜주든 패스를 계속 뿌려줬거든요. 센터백 2명이 있고 원두재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게 라볼피아나 전형이니까 서령우가 올라가고 이태석이 올라가요. 그리고 여기서 배준호, 이강인, 전진우, 황인범이 가운데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요 가운데로 황인범과 전진우, 이강인과 배준호,
들어오니까 자연스럽게 쿠웨이트의 수비가 가운데에 쏠립니다. 그러면 측면에 이태석, 서령우 측면에 공간 생기죠. 그러면 뛰어나가는 이태석에게 여기서 원두재 선수가 가운데에 있다가 좌우로 패스를 뿌려주는데 이 장면에서는 왼쪽으로 뛰어가는 이태석에게 뿌려줘요. 그래서 패스가 들어가면서 원두재의 패스, 이태석의 침투, 측면 공간이 무너지죠. 어느 정도는 홍명보 감독이 원하는 패턴이 이런 거구나. 선수들을 가운데 쏠리게 하고 가운데 쏠리게 하면 그때 측면 공간 이런 거예요. 이 장면도 보면 이번에도 김주성, 이한범 그리고 이태석 3백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원두재, 황인범이 있고 왼쪽에 배준호, 오른쪽에 서령우, 전진우가 가운데로, 이강인이 가운데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포인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좌우 측면 공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이강인 선수가 요 라인 사이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강인이 안쪽으로 들어오면 이강인에게 수비가 쏠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배준호가 측면에 있다가 이강인이 수비를 끌어당길 때 뛰어나간다. 그래서 어떤 장면이 나오냐, 이강인 선수가 내려오면서 이강인이 수비를 2명 끌어당기니까 그 순간 측면에 있었던 배준호가 뛰고요. 배준호에게 한 번의 롱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 뒷공간으로 떨어지면서 배준호 선수가 측면에서 볼을 향해 달려가는 이런 장면이 나왔었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어느 정도는 공격을 할 때 계속 유사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이 홍명보 감독이 정해놓은 패턴이 있구나. 근데 여기서 이제 좀 답답했던 부분은 어떤 거냐, 선수들이 측면 공간을 만드는 것까진 좋아요. 근데 측면 공간을 만든 다음에 우리가 오늘 제공권보다는 달려 들어가는 유형의 선수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오늘 오현규 선수라던가 이강인, 배준호, 전진우 이런 선수들이 제공권의 강점이 있진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측면에 공간을 만들어주고 크로스를 올리는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뭔가 컷백이라던가 거기서 이제 측면 공간에서부터 이루어지는 2차적인 패턴 플레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분명히 우리의 약점 중에 하나예요. 이 장면 보시면 3백을 만들어놨어요. 이태석, 김주성, 이한범, 앞쪽에 원두재, 그리고 황인범 올라가 있고요. 배준호가 안쪽으로 들어와 있고 이강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령우가 올라가니까 전진우가 안쪽으로 들어와 있죠. 여기서의 포인트는 요 오른쪽 공간이었어요. 요 오른쪽 공간에서 황인범이 올라가고 배준호가 들어오니까 수비가 쏠립니다. 이 안쪽으로. 그러면 서령우 선수에게 공간이 나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측면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가운데를 한번 거쳐가요. 왜 그러냐? 거쳐가면 수비가 더 가운데로 쏠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장면은 전진우가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볼을 받습니다. 근데 전진우가 안쪽으로 들어오니까 수비가 전진우에게 쏠렸어요. 그 순간 황인범이 프리한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때 서령우가 측면에서 넓은 공간이 나니까 전진우가 볼을 받아서 황인범이 볼을 받아서 전진우. 굉장히 좋은 패턴 플레이였어요. 중앙 지역에 수비를 몰리게 해놓고 측면 공간으로 넘겨준다. 그래서 달려 들어가는 서령우, 측면 공간 열리고 여기까지는 좋은데 여기서 서령우 선수가 크로스를 선택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크로스가 우리가 박스 안에서의 오늘 경쟁력 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았다. 그러니까 저기서 우리가 2차적인 플레이 이런 것들이 이게 이번 경기만 그런 게 아니라 좀 답답한 류의 경기를 할 때 저런 장면들이 꽤나 많이 나왔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저런 크로스로 좋은 장면이 나온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장면, 이 장면도 좌우 측면 넓게 쓰고 3백 가운데에 많은 선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전진우가 안쪽으로 들어가니까 수비가 쏠리고 그 순간 뛰어나가는 서령우, 요 공간으로 이제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패스가 이 공간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크로스를 올리느냐 아니면 한 번 더 만들어 가느냐 인 건데 여기서 서령우 선수가 한 번에 올립니다. 그리고 이 올린 게 박스 안에 선수가 좀 부족하긴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배준호 선수가 올라오는 크로스를 머리에 맞추면서 골대에 맞는 이런 장면까지 연출하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저런 장면도 보면 우리가 크로스를 올리는 게 확률이 그렇게 높아 보이는 패턴은 아닌 게 좀 아쉽다 라는 거고, 이제 이게 아무래도 오늘 경기는 4대0 아주 이제 화끈한 경기를 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그동안 비기는 경기가 많았었잖아요. 팔레스타인에게도 비기고 뭐 요르단에게 비기고 오만에게 비기고, 요런 이제 비기는 장면들이 왜 나왔냐 라고 하면 측면까지는 공간을 잘 만드는데 측면에서 우리가 한 번 더 거쳐가는 패턴 플레이가 부족하다 라는 게 지금 이번 3차 예선을 치르면서 드러났던 단점임은 확실하다 라는 거였고요. 이제 오늘 경기 우리가 승리했던 이유는 어떤 점에 있느냐, 뭔가 만들어가는 이런 세밀한 패턴 플레이, 그것보다 오늘 경기에 좋았던 건 요 두 선수입니다. 이한범과 이태석. 요 3백을 쓸 때 3백에서
상대가 내려앉잖아요. 그럼 내려앉았을 때 공격적인 3백은 어쨌든 3백에 있는 왼쪽과 오른쪽 선수가 앞에서 눌러줘야 돼요. 같이. 그래서 이 두 선수가 굉장히 높은 곳까지 가서 눌러줍니다. 그리고 밀집 수비가 당황하는 가장 주된 장면이 본인들이 수비를 했어요. 수비한 다음에 뺏어서 볼을 가지고 올라오는데 뺏기는 거. 그때 수비가 무너지거든요. 근데 오늘 경기는 이한범과 이태석이 앞쪽에서 우리가 공격을 하다가 뺏기는 순간 앞쪽에서 눌러주는 플레이가 굉장히 잘 됐습니다. 에너지도 굉장히 넘쳤고 이 장면도 보시면 우리가 공격을 하다가 볼을 뺏겼어요. 볼을 뺏기니까 쿠웨이트가 역습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한범 선수가 막 올라오더니 상대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압박을 해요. 그래서 이한범 선수가 여기서 볼을 뺐습니다. 심지어. 그러면 쿠웨이트가 공격으로 올라오고 있다 보니까 수비가 흐트러져 있어요. 그래서 빼앗자마자 이한범 선수가 여기서 밀고 들어가서 슈팅까지. 그리고 우리가 득점했던 장면도 마찬가지예요. 쿠웨이트가 밀집 수비를 하다가 볼을 끊었거든요. 끊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올라오고 있는데 이태석이 앞쪽에서 누르기 시작해요. 그리고 심지어 여기서 이태석 선수가 볼을 뺐습니다. 뺐으니까 쿠웨이트 선수들이 달려나가고 있다가 여기서 뺏겨버리면 중간중간 공간이 생기죠. 어쩔 수 없이. 공격으로 올라가다가 역동작에 걸린 거니까. 그래서 이태석 선수가 여기서 뺐으니까 바로 공간이 나요. 그래서 뺏어서 배준호에게. 비교적 자유로운 공간이죠. 올라가고 있는 쿠웨이트 선수가 있다 보니까 공간이 볐어요. 그리고 배준호 선수가 볼을 잡자마자 이강인이 뜁니다. 그래서 배준호가 볼 받아서 이강인에게. 그러면서 이제 수비가 무너졌고 여기서 이강인 선수가 득점을 침투해 들어가면서 여기서 기록을 하죠. 오늘 경기에 이제 우리가 약간은 좀 답답했던 공격 패턴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이 답답함을 풀어줬던 건 상대가 역습을 해서 나올 때 우리가 기동력을 활용해서 피지컬을 활용해서 앞쪽에서 눌러서 다시 뺏었던 이 공격적인 압박이 오늘은 4대0 승리를 만들어냈던 가장 주된 이유였다. 그리고 이제 배준호 선수가 이제 어시스트 할 때도 이런 좌우 측면을 흔드는 플레이가 통하긴 했어요. 이 장면도 보시면 여기서 황인범 선수가 볼을 끌고 올라가는데 이때 전진우가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전진우가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수비를 끌고 들어오니까 달려나가는 서령우에게 공간이 나죠.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측면 공간을 만든다는 거였고 여기서 황인범 선수가 찔러줍니다. 그래서 측면이 열렸어요. 근데 여기서 서령우 선수가 크로스를 올린 게 수비가 클리어링을 해요. 크로스가 처음에 안 먹혔거든요. 근데 여기서 어쨌든 측면 공간에서의 크로스가 막혀서 다시 나온 걸 황인범 선수가 다시 뺏어서 흘러나오는 세컨볼을 다시 크로스를 올립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도 어쨌든 수비가 한번 무너져 있다 보니까 크로스가 올라갈 때 수비가 약간 무너져 있었고 여기에 더해서 전진우, 오현규, 배준호 공격 숫자도 많이 확보가 돼 있었죠. 근데 여기서 오늘 배준호 선수의 플레이가 좋았던 건 움직임 자체가 매우 좋아요. 이 장면 보면 크로스가 올라올 때 배준호가 안쪽으로 뛰고 있습니다. 근데 이 크로스가 약간 길게 뒤쪽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배준호 선수가 뛰어들어가다가 방향을 바꿉니다. 볼의 위치를 보고. 근데 수비가 뛰어들어가다가 배준호 선수만큼 위치 선정을 순간적으로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뒷공간으로 떨어질 때 배준호 선수가 순간적으로 살짝 뒤로 빠지면서 볼을 가져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배준호 선수가 측면에서 떨어뜨려주고 오현규 선수에게 볼이 갑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오현규 선수가 그냥 볼을 잡는 게 아니라 떨어졌을 때 뒤에서 수비가 달려오잖아요. 그러니까 볼을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반바퀴 돌아요. 센스 있게. 그러니까 상대 수비가 달려오다가 역동작에 걸렸죠. 그래서 오현규 선수가 여기서 턴 동작을 가져가고 그 다음에 슈팅을 할 때도 상대 수비가 급해서 다리를 뻗으니까 상대 수비의 가랑이 사이로 득점. 오현규 선수의 센스도 볼 수 있었다. 이 장면이 어쨌든 오늘 우리가 계속 만들었었던 홍명보 감독이 측면을 흔든다. 그 과정에서 나왔던 골이 바로 요 세 번째 득점 장면이었다. 어쨌든 홍명보 감독이 본인이 생각하는 장면들이 오늘 경기에서 물론 전력 차이는 매우 많이 나는 팀이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오만이나라던가 팔레스타인 이런 약팀을 상대로도 득점이 좀 안 나왔기 때문에 문제였었는데 오늘 경기만큼은 어쨌든 득점도 나왔고 홍명보 감독이 원하는 이런 구조에서 측면 공간을 만드는 플레이까지는 나왔었다. 다만 아쉬운 건 2차적인 공격 작업들. 측면에서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크로스가 아니라 뭔가 한 번 더 거쳐갈 수 있는 그런 장면들에 대한 좀 아쉬움은 오늘도 존재했던 날이긴 했다. 오늘 경기에 어쨌든 수학 중에 하나는 배준호 선수죠. 배준호 선수가
오늘 찬스 메이킹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요게 좋은 게 뭐냐면 이강인 선수랑 뭔가 잘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계속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왼쪽 측면에서의 손흥민 선수의 대체자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강인 선수랑 잘 맞는다는 뜻이 어떤 거냐면 이강인 선수는 어쨌든 왼발을 쓰는 선수죠. 왼발.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에서 뛸 때도 있고 보통은 왼발로 접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가 플레이하는 위치가 약간은 오른쪽에 쏠려 있죠. 그러니까 이강인에게 수비가 쏠릴 때 배준호에게 공간이 생긴다. 그래서 이강인의 방향 전환. 그러면 여기서 배준호가 1대1 요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아무래도 이강인이 반대편 전환, 황희찬의 골, 이강인이 반대편 전환, 손흥민이 1대1 찬스 이런 장면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의 왼발이 방향 전환이 됐을 때 거기서 뭔가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찬스를 많이 만들어줄 수 있는 선수가 필요했거든요. 근데 오늘 경기 배준호 선수가 그런 역할을 매우 잘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뭔가 새로운 선수를 써봤으면 좋겠다. 이제 이야기가 이제 많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배준호 선수가 그런 역할을 잘해줬고요. 배준호 선수의 이런 찬스 메이킹 능력을 월드컵 때도 잘 쓸 수 있겠다라는 게 오늘 어쨌든 여러 차례 느껴지는 장면들이 있어요. 이 장면 보면 이강인 선수가 볼을 잡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강인이 오늘은 공격진 중에서 가장 위협적인 선수니까 쿠웨이트 선수들이 이강인에게 쏠려요. 그리고 배준호 선수가 측면으로 뛰어나가죠. 그동안 이강인이 볼을 안 뺏기고 지켜줍니다. 지켜주면서 수비를 다 쏠리게 만들어요. 쏠리게 만든 다음에 이강인이 돌아서서 방향전환. 그러면 배준호에게 매우 넓은 공간. 그러면서 이강인이 방향전환이 되면서 여기서 배준호 선수가 찬스 메이킹을 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이 나오는 거거든요. 요런 이제 호흡 자체가 잘 맞는다. 그리고 이제 넓은 공간이 나오니까 여기서 배준호 선수도 배준호가 볼을 잡을 때 뒤에서 이태석이 올라오거든요. 근데 배준호가 접고 들어오다가 수비가 본인에게 쏠리게끔 만들고 뛰어나가는 이태석에게 패스 이 공간으로 찔러주면서 이태석에게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주는 장면. 이런 장면이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의 뭔가 새로운 얼굴들 어린 선수들이 이제 어떻게 이 대표팀을 이끌어 나갈 것이냐 이런 거를 봤을 때 어느 정도는 뭔가 배준호의 활용법을 볼 수 있었던 장면이었다. 특히나 배준호와 이강인의 조합 자체를 어느 정도는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이런 장면이 이제 오늘 경기 괜찮았던 장면. 앞쪽에서 눌러주고 뺏자마자 배준호가 잡자마자 돌아선 다음에 스루 패스. 그러면서 한 번에 오현규 선수에게 1대1 찬스를 만들어주는 대지를 가르는 이 스루 패스. 이런 이제 패스들이 오늘 배준호 선수의 발끝에서 나왔기 때문에 매우 긍정적이었다. 물론 이게 골대를 맞긴 했지만요.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 보면 어쨌든 이제 전반적인 홍명보 감독의 틀 어떤 식으로 이제 경기를 하고 싶어 한다라는 거 정도는 볼 수 있었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오늘 4대0으로 이겼다고 해서 오늘 경기야 뭐 당연히 칭찬을 해줄 만한 경기인데 오늘 경기를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가 경기력이 궤도에 올랐다. 내지는 우리의 전술이 완성됐다.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겠죠? 우리가 6승 4무니까 패배가 없으니까 되게 좋은 거 아니냐? 좋다고도 볼 수 있지만 리그전을 생각했을 때는 강팀 입장에서 무승부가 많다는 건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승리랑 무승부가 엇비슷하면 좋은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세리아에 늘 말씀드리지만 모타 감독이 경질될 때 세리아에서 최소 패배를 당했던 팀이었습니다. 근데 13승 13무 3패 무승부가 승리만큼 많아서 그래서 순위가 되게 밑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경질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무승부가 많다는 건 아직까지는 우리가 전술적인 이런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래서 이제는 뭐 우리가 월드컵을 확정을 지었으니까 이제부터 전술을 완성시키는 단계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해 보이고 어쨌든 우리가 월드컵 가면 더 강한 팀들을 만나는 건 사실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만났던 쿠웨이트 같은 약팀들을 우리가 만날 일은 이제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남은 평가전 특히나 가깝게는 미국과 멕시코 그런 팀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그런 팀들을 상대로도 이 전술이 경쟁력이 있을까 이걸 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9월 A매치가 정말 이 홍명보 감독의 뭔가 경기력을 판가름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우리가 3백 실험까지 했어요. 우리가 어차피 3백을 만들어요.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태석, 김주성, 이한범, 올라가면 서령우, 전진우, 이강인, 황인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원래 3백 쓰잖아요. 그런데 후반전에 우리가 더 공격적으로 한번 하고 싶어서 3백 전형을 만듭니다. 박승욱 선수가 전진우 선수 대신에 나왔고요. 그리고 이재성 선수가 배준호 선수 대신 나왔어요. 근데 이 박승욱 선수가 센터백과 풀백을 겸하는 선수죠. 그러다 보니까 아예 김주성, 이한범, 박승욱
이태석, 서령우, 이강인, 이재성 3-4-3을 만들었어요. 3-4-3. 그래서 이태석이 올라가고 서령우가 올라가서 요런 전형이 되는. 여기에 이제 황인범이 올라가 버리면 아까랑 똑같죠? 전형은 똑같은데 좌우 측면의 이제 윙백의 움직임을 더 폭넓게 쓰는 이런 전형인 거예요. 3-4-3. 그리고 마지막에는 심지어 황희찬 선수를 왼쪽에 써봤죠. 손흥민 선수도 최전방에 써보고. 그래서 황희찬 선수가 어차피 이렇게 측면을 넓게 쓰니까 측면 공간에 그냥 황희찬을 놔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황희찬과 서령우가 이재성과 이강인이 좁혀주면 중앙으로 쏠리니까 측면 공간이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똑같은 전형을 만들더라도 선수 구성에 따라서, 예를 들면 우리가 오늘 경기는 좌우 측면을 왼쪽에서 배준호 선수가 넓게 썼는데 만약에 배준호 혹은 뭐 황희찬, 손흥민이 다 없어요. 그러면 이태석을 올려서 왼쪽 측면을 넓게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똑같은 전술을 유지하면서. 그러려면 3백으로 이태석을 올려 쓰는 전형도 해볼 수 있다. 이런 전술을 일단 한번 만들어 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3백 됐을 때도 포지셔닝은 똑같다. 3백, 좌우에 넓게 쓰는 선수들, 중앙에 모여있는 선수들. 아까랑 전형이 똑같죠?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홍명보 감독이 원하는 전술이 기본적으로는 3백을 만들면서 4백으로 시작하든 3백으로 시작하든 3백과 좌우 측면 넓게 가운데 선수들 많이 배치하는 이런 것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경기이긴 했다.